네. 지금부터 저희 어, 자바로 쉽게 배우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알고리즘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그 교재는 잘 구매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책 뭐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책 보면서 저희 하나씩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챕터 1 알고리즘 소개라고 하는 부분을 배울 거고요.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알고리즘이 뭐냐 이런 것들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고리즘적 문제 해결 과정이 뭐냐 이런 것들,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1.3에서는 알고리즘의 표현이라고 해서 알고리즘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4에서는 알고리즘의 분류라고 해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어떤 종류로 나누어서 확인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책을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 영상 촬영하면서 전에는 일단 뭐 챕터별로 그냥 쭉 진행했는데 다들 이제 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가능한 한 중간중간에 좀 끊어가면서 챕터별로 그리고 파트별로 좀 끊어가면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일 첫 파트는 알고리즘이란 무엇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같이 한번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일단 뭐 지금까지 컴퓨터를 하고 이제 알고리즘 과정까지 들어올 정도면 이미 뭐 프로그램도 이미 경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런 뭐 용어 정도는 다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의하는 알고리즘이 뭐냐 보시면, 자, 첫 번째 보시면 일단은 문제를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서를 막 세우는 겁니다. 단계적인 절차를 세우고요.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계적 절차 또는 그걸 해결하는 방법, 이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고리즘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듯이 이제 순서대로 그리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야 되고요. 어쨌건 앞뒤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매모호하면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현이 가능해야 그걸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효한 입력을 받아서요. 그냥 하는 건 아니고요. 입력을 받아서 그리고 반드시 뭐가 나와야 되냐면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뭐 가끔은 입력이 없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입력이 존재할 것이고요. 그 입력에 따른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무한 루프에 빠지거나 그러면 알고리즘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자, 저희가 뭐 알고리즘이 적용되는 그런 뭐 예로는 여기 보시면 책에도 무슨 요리법, 길찾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알고리즘이 적용 가능한 것들입니다. 요리나 길을 찾을 때도 단계적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순서가 있어야 되고요. 명확하게 그 순서에 대해서는 기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뭐 어떤 재료를 투입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알고리즘 적용이 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럼 알고리즘 왜 배워야 되느냐? 그 알고리즘을 배워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보면 일단 컴퓨터로 해결해야 되는 많은 문제들이 컴퓨터로 이제 되게 여러 문제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게 컴퓨터로 하다 보면 뭐 어떻게든 컴퓨터로 풀어 놓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더 좋은, 더 좋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물론 알고리즘을 하다 보면 방법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물론 우리는 보통 뭐 내가 해결한 첫 번째 방법만 알고 평생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소팅이라고 하는 걸 한다. 정렬을 한다 그러면 정렬하는 방법이 막 수십 가지가 됩니다. 수십 가지가 되는데 왜 수십 가지가 되냐면 어쨌건 뭐 1번에서 10번까지 줄 세우기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팅이지만 이 소팅을 어떠한 기법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너무너무 차이가 납니다. 속도가 너무너무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 달라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을 더 빠르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가 10개밖에 없으면 어떤 방법을 쓰건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가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시간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어떤 소팅 같은 경우는 공간을 또 다른 공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 공간을 줄여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는 나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조금은 더 시간이 빠르고 조금은 더 공간을 덜 쓰는 그런 방법을 쓰면 더 좋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걸 이제 배워서 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듯이 알고리즘은 컴퓨터 과학의 핵심이랍니다. 알고리즘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더 잘 알고 더 잘 사용하기 위해서 또 알고리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걸 왜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그 제가 생각할 때 프로그램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되는 두 가지는 하나는 자료 구조고요. 하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이 이렇게 된 모양이냐, 이렇게 생긴 모양이냐, 뭐 아니면 굉장히 큰 모양이냐, 아니면 자료가 이렇게 뭐 트리 모양으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뭐 이렇게 휴지통처럼 생겨서 이렇게 스택 쌓듯이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느냐, 아니면 뭐 수도 파이프처럼 생겨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렇게 밀어내면서 쓰느냐, 그죠? 내가 사용하는 어떤 데이터 구조가 있는지를 아는 거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어떻게 쓸 건지 얘네들이 어떻게든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뭐 이런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는 배열을 맨 앞에서부터 접근할 건지 아니면 이걸 뚝뚝 잘라서 반씩 접근해 나갈 건지 그죠? 반에 반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나갈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잘 하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방법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 저희는 프로그램을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좀 배워두는 게 좋죠. 자, 아까도 잠깐 얘기했듯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선택하기 위해서 똑같은 정렬이지만 우리가 어떤 정렬을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애는 시간이 n만큼 걸리고요. 어떤 애는 n의 2승만큼이 걸리고요. 어떤 애는 n의 m승만큼이 걸립니다. 그럼 이게 시간 차이가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알고리즘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컴퓨팅으로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될 건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알고리즘을 좀 잘 배워두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듯이 일단 문제를 정의합니다. 문제를 정의하고요. 내가 이거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이 문제로부터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를 이제 고민해야 될 건데 그런 알고리즘을 막 표현할 거예요. 물론 알고리즘 표현할 때 이따 배우겠지만 뭐 자연어로 표현할 수도 있고 슈도 코드나 뭐 순차도나 그죠? 뭐 그다음에 뭐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막 직접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겠죠. 어쨌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고리즘을 만들 거고요. 그 알고리즘이 실제로 되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제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 만드는 과정을 저희는 구현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문제 분석하고 설계하고 이제 구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겠죠. 자,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컴퓨터로 어떤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그 문제에 대한 어떠한 입력이 있을 거고요. 그 입력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나면 어떤 의미 있는 출력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 출력이 나오는데 이게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공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프로그램,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그램이다, 나쁜 프로그램이다 라고 나올 거고, 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원리가 되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의미 있는 애다 혹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저희가 해 나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면, 이 알고리즘은 커다랗게 세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세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명확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알고리즘의 각 단계는 애매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풀어 나가고 있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도 해도 저렇게도 해도 된다, 명확하지 않다, 이러면 그건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가 풀어나가는 각 단계는 정확하게 한 가지의 의미로만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의미로만 해석이 되도록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성이라고 얘기해요. 좀 이따 예제를 보고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확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유효한 입력에 대해서 올바른 결과물이 나와야 돼요. 결과물이 반드시 출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정확성이라고 얘기할 건데, 유효한 입력은 명확하게 명시를 해서 이제 써야 되고요. 어쨌건 반드시 명확한 출력이 나와야 됩니다. 올바른 해가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정지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정지성.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효한 입력이 주어져서 프로그램이 돌면요, 이 프로그램은 유한한 시간 내에 끝내야 됩니다. 무한 루프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유한한 시간 내에 종료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명확성, 정확성, 정지성,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 조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 명확성, 알고리즘 단계는 애매모호하지 않고 명확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여기서 한번 보면 좀 얘가 좀 그렇긴 한데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알고리즘을 짜는데, 알고리즘을 이렇게 마트에서 라면을 산다, 냄비에 물을 2컵 붓고 끓인다, 끓일 때 면과 스프를 넣고 면이 익을 때까지 기다린다. 우리가 보면 어떤 순서를 여기서 보듯이 각 단계를 이제 표현하고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트도 종류가 너무 여러 개고요. 그다음에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2컵이라는 의미가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내가 어떤 크기의 컵을 붓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익을 때까지라고 하는 이 의미도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명확한 그런 구분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꾸시게 돼요. 행복한 마트에서 땡땡 라면을 산다. 냄비에 물 550ml를 붓고 끓인다. 물이 끓을 때 면과 스프를 넣고 3분간 더 끓인다. 이런 식으로 쓰면 요거에 비해서 요거는 훨씬 더 명확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가 작업을 할 때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작업을 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면 내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내 경험이 다 있으니까 됩니다. 근데 만약 신입 직원 B라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고 내 느낌대로 끓여라 그러면 막 안 되겠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럼 이제 안 되는 거고요. 이런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넣어줘야 문제 없이 잘 돌아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라면 끓이기에 대한 요리법을 저희가 명확하게 작성을 한다면, 라면 한 개와 냄비와 물 550ml를 준비하고 냄비에 물 550ml를 넣고 단계를 정확하게 적어주고 있는 거죠.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리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물이 끓으면 스프와 면을 냄비에 넣고 마지막으로 3분간 더 끓인다 라고 하면, 요건 이제 라면을 끓이는
그런 방법에 대한 레시피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명확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누구라도 이렇게 하겠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라면 봉투 뒤에 보시면 이런 식의 조금 명확한 레시피들이 이렇게 적혀 있게 됩니다. 자, 저희가 봤던 내용 중에 여기 보시면 두 번째로 정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한 입력은 명확하게 명시가 돼야 되고, 그런 모든 유효한 입력에 대해서는 올바른 해가 나와야 됩니다. 자, 여기 예를 봤더니 여기 블랙박스 같은 애가 있는데 1부터 양의 정수 사이의 모든 정수들의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요런 내용이죠. 양의 정수, 뭐 요런 모든 정수, 뭐 요런 식의 한정된 내용들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입력으로 들어가는 애가 반드시 정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여기에 정수에 해당되는, 즉 1, 2, 3, 4, 5라고 하는 애들에 대해서 합을 구해야 돼. 그러고 나면 이 입력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와 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런 경우는 저희가 정확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성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세 번째가 정지성인데, 유효한 입력이 주어지면 유한한 시간 내에 종료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덕트가 0으로 들어오고 while이 프로덕트가 20보다 작은 동안은 이런 값들을 계속 누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계속 누적을 하는데, 일단은 0을 곱하는 것도 문제긴 한데, 그거보다는 지금 얘는 문제가 뭐냐면,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프로덕트의 값이 어쨌건 증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로든 얘가 값의 변화가 안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얘는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끝나지 않죠. 끝나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원칙 중에 정지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애는 알고리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지할 수 있다라는 게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하면 이 세 가지 기둥, 세 가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돼요. 명확해야 되고 정확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표현할 때는 정확하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효한 시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스토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면 이렇죠. 자, 알고리즘은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하고요. 알고리즘은 명확하게, 아주 세세하게 기술되어야 되고요. 모든 유한한 입력에 대해서, 입력은 무한해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유한한 입력에 대해서 유한한 시간 내에 정확한 결과를 줄 수 있으면 우린 그것을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뭔가 문제를 생각할 때는 요 원칙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보통 프로그램 할 때는 그런 거 잘 고려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할 때 여기 내가 어떤 함수가 있다. 그러면 함수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고, 이 함수가 수행되고 나면 결과로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전조건, 프리컨디션이라고 얘기하고요. 끝나고 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고 어떤 상태가 돼야 돼라고 해서 이제 포스트 컨디션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제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입력,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결론. 물론 저희가 쓰는 함수 중에 가끔은 함수가 아닌 프로시저가 있다 보니까 이 원칙이 좀 흔들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함수라는 애는 여기 어떤 매개 변수를 받으면, 어떤 입력을 받으면 반드시 이런 결과를 주죠. 만약에 얘가 아무 짓도 안 할 거면 이런 애를 안 쓰는 게 맞죠, 그죠? 어쨌건 그런 일들을 할 거니까, 자, 우리가 사용하는 알고리즘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명확하게 기술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한한 입력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유한한 입력을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유한한 시간 내에 정확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다. 이러면 저희가 좋은 알고리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봐서 조금만 더 볼까요? 하나만 더 하고 첫 번째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되는데 어떤 알고리즘이 좋으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 이렇게 여러 사람이 있어요.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 홍길동을 찾고 싶어요. 홍길동을 찾고 싶은데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기 첫 번째 방법은 모든 학생에게 너 홍길동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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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길동이 홍길동이니? 라고 물어보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 그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이 n명이면 n번 호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알고리즘은 접근을 할 때 이렇게 개별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전체에 대해서 홍길동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이 전체에 대해서 홍길동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 경우에는 한 번의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냥 이렇게 잘게 잘라서 매번 이렇게 해야 될 경우가 있고요. 한 방에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효율적이냐? 라고 얘기하면 이건 n번 해야 되고 이건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박스 친 전체 학생에게 홍길동이 있나요? 라는 식의 형태의 질문을 던질 수 있다면 저희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다면 그런 여러 개의 알고리즘 중에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알고리즘이 어떤 건지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봤고요. 이 영상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